안녕하세요. 첫 시간은 선언 인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인권의 개념과 역사를 이해하고 인권의 역사와 국내외 협약을 알아봅니다. 자, 그럼 바로 인권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유엔 헌장에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국가 간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전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각 회원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엔과 협력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런 인권의 개념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됐는데요. 전문가 30개의 조문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라는 점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종합해보면 인권은 천부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로서 문헌적 해석에 따른 사람의 권리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권리 또는 사람답게 살 권리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권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권의 역사 살펴봅니다. 먼저 1세대 인권입니다. 1세대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국 권리장전, 미국 헌법, 프랑스 인권선언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중심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에 대한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들 수 있고요. 법의 동등한 보호하에 공정하고 공개 재판받을 권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2세대의 인권은 어떨까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평등을 통한 개인의 진정한 사회권 보장으로 인간의 삶이 완성된다는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분배정의 확립으로 모모에 대한 권리라는 표현으로 대변됩니다. 자유권적 인권과 평등을 중시했던 시기를 지나 3세대 인권까지 발전했는데요. 개인과 집단에서는 소수자, 세계에서는 제3세계 등 같은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협약은 다음과 같은 협약이 있습니다. 총 8개의 협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설명이 끝나면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국제인권규약부터 살펴볼까요? 국제인권규약,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조약으로 국제인권 A규약 및 B규약으로 구성되며 1966년 유엔에 의해 채택되었다. A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 B규약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노사이드 방지협약, 세계 2차 대전 직전 및 도중 자행된 집시 등 특정 민족 집단에게 자행된 광범위한 살해 박해 및 가혹행위 경험을 바탕으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집단 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난민지위협약,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으로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1960년대 아프리카의 탈식민지화의 급속한 진행 및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규제 노력으로 1965년 유엔 총회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 1차 대전 전후부터 약자 보호의 차원에서 여성 지위에 관한 조약이 성립되기 시작하였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되었다. 고문방지협약, 국제적 고문방지 운동의 시발점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으며
1975년 유엔의 고문금지 선언 채택, 1984년 고문방지 협약이 채택되었다. 아동권리 협약, 세계 1차 대전 전후 아동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연맹 총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1989년 채택되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 1990년 유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권리 협약,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앞선 인권의 역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국 권리장전, 미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중심을 둔 인권은 몇 세대 인권인가요? 네, 정답은 1세대 인권이죠. 이어서 바로 문제 드립니다.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협약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네, 정답은 3번 국제안전관리규약입니다. 다들 잘 맞추고 계신가요?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해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인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원 인권의 특성부터 짚어봅니다. 선원 인권은 일반적 노동 인권에 더해 해상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해상 근로자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선원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과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상 노동의 특수성이 근거가 됩니다. 해상에서 하는 선원의 노동은 해상 위험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고립된 선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의 위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상 노동은 선박을 중심으로 한 생활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선원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선박은 전 선원이 공동 생활을 하는 장소이므로 승무원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특히 해상 노동은 선박을 포함한 국가의 재화와 다수인명의 안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안전과 국가의 재화라는 요인이 있는 만큼 선박의 선내 질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임 3등 항해사가 운항 실력이 미숙하여 선장과 함께 선교 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 선장은 나이 어린 3등 항해사에게 자신의 극단적인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성향을 강요하며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욕설도 내뱉는다. 초임 3등 항해사는 다른 의견을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거라 생각해 반박하지 못하고 매 당직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해상노동의 특성상 생활 공동체인 선박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세대 및 직급 간 갈등 및 강요와 언어폭력 등이 복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권의 일반적인 개념과 선원 인권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선원 인권의 특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면서요. 강의 마치겠습니다.